그 뒤 이종원 씨를 그랜저 운전석에 태우고 차량을 계곡으로 밀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합니다. 한편 얼굴에 화상 흉터가 있던 강문섭과 감금되어 있던 이모 양은 경찰의 눈에 띌 확률이 높아 아지트에 남게 되고, 강문섭은 형들이 시켜서 라는 이유로 이모 양을 성폭행했으며, 범행을 마친 뒤 아지트로 복귀한 조직원들도 이모 양을 한 차례 성폭행하게 됩니다. 1994년 9월 13일 조직원들은 남서울 공원묘지에 주차된 뉴 그랜저를 발견하고는 성묘를 하던 소윤호 박무자 부부에게 차량 바퀴에 펑크가 난 것 같다 라고 말하며 소유주임을 확인한 뒤 이전 범행 때와 유사한 방법으로 납치해 아지트로 이동합니다. 14일 새벽 부부를 취조하던 중 이전과 달리 소 씨는 자수성가한 중소기업 사정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몸값을 지불하면 풀어주겠다는 말로 1억을 요구했고, 소 씨에게는 회사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 1억을 줘야 한다며 돈을 건네받도록 지시합니다. 소 씨의 직원으로부터 8천만 원까지 된다는 확답을 받은 후 같은 날 광주에 있는 버스터미널로 향하게 됩니다. 이동 당시 경찰에게 발각될 것을 대비해 다이너마이트도 구비해 놓았는데, 김현양이 잘못 조작해 손과 발에 부상을 입고 아지트로 복귀하게 됩니다. 한편 조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 씨는 돈가방을 건네받습니다. 이때 도주하거나 구조 신호를 보낼 수도 있었으나 아내가 인질로 잡혀있고 돈만 지불하면 풀어주기라 믿었기에 돈만 받아옵니다. 그날 밤 처음 만져보는 큰돈에 기뻐한 조직원들은 소씨 부부의 처분을 놓고 살려주자 죽이자는 의견이 나뉘었으나 원칙대로 부부를 살해하기로 합니다. 이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주겠다며 부부에게 술을 먹여 저항하지 못할 때까지 취하게 만든 뒤 이모 양에게 총을 발사하여 소씨를 살해하게 만들고, 부인 박씨는 조직원들이 칼과 도끼로 살해하게 됩니다. 김현영과 강문섭이 시신을 해체하던 중 김현양은 사체의 일부를 먹는 기행까지 보이며 이모 양에게 인육을 건넸지만 이모 양은 이를 거절합니다. 많은 양의 사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희석하기 위해 일부러 돼지고기를 구워 이웃에게 나눠주는 등 태연함과 치밀함까지 보입니다. 이후 체포 당시 인간이길 포기하려고 인육을 먹었다고 한 김현양의 발언이 알려지며 세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1,500만 원 상당의 기관총 2자루와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구입할 계획을 세운 뒤 중국에서 훈련을 받아 두목 김기환을 체포한 영광경찰서를 습격해 경찰을 죽이고 총기를 탈취하여 MBC를 습격할 계획까지 꾸밉니다. 이렇게까지 계획적이던 지존파는 이모 양의 극적인 탈출로 인해 결국 체포당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부상을 입은 김현양이 상처 부위 소독을 위해 병원에 향하자 이모 양이 함께 가길 부탁하였고, 김현양은 흔쾌히 이모 양과 영광종합병원까지 동행합니다. 김현양이 50만 원이 든 지갑과 핸드폰을 맡기고 진료실로 들어가자 이모 양은 병원에서 뛰쳐나와 택시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지존파로부터 최대한 멀어지기 위해 해남경찰서로 가려 했으나 이모 양의 상태를 본 택시기사가 무슨 일 있냐 물었고, 폭력배들에게 쫓기고 있다고 대답하자 택시기사가 영광 폭력배는 다 안다고 말해 잡힐 공포에 사로잡혀 근처 포도밭에 내려달라고 합니다. 이후 인근의 농가 비닐하우스 한 평상 밑에 몇 시간을 숨어 있다 집주인 부부와 그들 지인의 도움으로 대전으로 이동했고, 대전에서 택시를 타 서울의 한 모텔에 도착한 뒤 일하던 카페에 연락해 자초지종 설명했습니다. 이모 양은 카페 사장 남동생과 서초경찰서에 신고를 했으나 관할이 아니라며 사건 담당을 거부하자 카페 단골이던 서초경찰서 고병천 강력반장에게 연락합니다. 고병천 반장 역시 진술이 매우 충격적이라 처음엔 믿지 못했으나 이종원 씨가 사망한 사건과
소윤호, 박미자 부부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한편 체포작전을 수월했는데 부두목 강동은은 이모양이 탈출하자 식사와 자빌 등을 시킬 여성 조직원이 필요해 자신의 여자친구인 이경숙을 합류시킨 상태였는데 이른 아침 스쿠터를 타고 마을로 가던 강동은이 경찰의 미행을 눈치채 짧은 추격전을 벌이다 검거되었고 강동은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는 전화로 조직원들을 유인하는데 이동 중 함정임을 눈치챈 문상로, 김연양, 이경숙은 추격 끝에 검거되고 아지트에 남은 조직원들은 급습한 경찰들에 의해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이선영의 탈출 직후 빨리 아지트를 떴으면 시간을 벌 수 있었을 텐데 남아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영광경찰서 앞에 3일 동안 잠복하며 경찰들의 동태를 살폈으나 평소와 같았고 이모양이 쉽사리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체포된 이후 지존파 일당은 돈 없다고 무시하는 것들, 압구정동 여타족들, 모조리 죽이지 못한 게 한이다 라고 말하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1994년 10월 31일 재판 결과 정상 참작된 이경숙을 제외한 지존파 일당 6명 전원에게 살인, 강도, 사체유기죄 등이 적용되어 사형이 선고되었고 다음해 11월 2일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경숙은 징역 3년의 집행유예 선언을 받았으나 당시 강동은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후 1998년 석방되었습니다. 한편 검찰은 탈출하여 신고한 이선영 씨에게 집과 직업을 마련해 주었는데 최근 근황은 한때 가정을 이루었으나 극심한 PTSD로 오래 가지 못했고 현재는 암투병 중이라고 전해집니다. 이번에 소개드린 사건은 충격적인 행동 강령과 비인간적인 행동 때문에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최악의 범죄 및 살인사건 중 하나로 자주 꼽히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